조선 중기 혈통과 명예가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지던 사회에서 사대부의 성을 가졌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있었다. 서이겸은 유서 깊은 서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자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는 첩의 자식이었다. 그의 봄 서씨 가문의 대청마루에는 시제가 열려 사람들로 가득했다. 정실 자손들이 의복을 정제하고 처마 아래 줄지어 섰다. 높은 돌계단 위에서 가문의 어른이 족보를 펼치고는 낮은 목소리로 명단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한 명씩 나아가 조상의 신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겸은 마당 구석, 하인들 뒷줄에 서 있었다. 동년배들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는 동안 그는 고개를 조금 더 숙일 뿐이었다. 족보가 마지막 장까지 넘어가고 이내 덮였다. 끝내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곁에 서 있던 누군가가 곁눈질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아이는 아직도 이름을 못 올렸는가? 다른 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첩의 자식인데 올려서 무엇하겠나? 이겸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무렵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서자노마. 그가 발길을 멈췄다. 향상을 안으로 들여놓거라. 이겸이 고개를 숙였다. 예, 서씨 가문에서 그것은 그를 부르는 방식이었다. 이름은 필요 없었다. 오로지 출신만이 그를 대신했다. 같은 시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한서연은 그 누구의 며느리로도 불리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를 두고 닫힌 문틈 사이로 수군거림이 번져 나갔다. 남편이 알아누웠을 때도 밖을 나돌았다지. 글쎄, 알 수 없는 일이지. 요즘 세상에 정조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인가. 단 몇 마디의 소문만으로 한 여인의 삶은 결정되었다. 서연은 식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났다. 제가도 할 수 없었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그녀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인 양 숨죽여 살아갔다. 조선 땅에서 서이겸은 이름이 불리지 못하는 자였고 한서연은 명예를 지킬 수 없게 된 자였다. 그런 두 사람은 본래 한 이야기 속에 등장해서는 안 될 인연이었다. 그러나 그 가혹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서로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첫 만남 이후 서이겸과 한서연은 서로를 찾아내려 애쓰지 않았다. 그들은 이전처럼 살아가며 하던 일을 계속했고 늘 다니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상대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겸은 서연이 뒷마당에 자주 나타나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였다. 복도 끝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 그는 걸음을 늦추어 다른 길로 꺾어 들거나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멈춰서서 일하는 척을 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들이 너무 오래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 걸 원치 않았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겸이 근처에 있으면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뜨는 습관을 들였다.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항상 뒤를 쫓는 시선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찰나의 부주의만으로도 이야기가 가장 최악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피하면서도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있었다. 낡은 책은 늘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날 이겸은 책장 하나가 정성스레 수선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얇은 종이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딱 맞게 붙어 있었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서재의 책 옆에 풀과 몇 장의 얇은 종이를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그것들은 사라져 있었다.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겸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떤 날에는 뒷마당에서 일하다가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물소리를 듣고 서연이 그곳에 있음을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굳이 그녀를 볼 필요도 다가갈 필요도 없었다. 서연 또한 이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에 익숙해졌다.
늦은 밤 옛 서재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그녀는 그가 아직 쉬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법은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이름 모를 안도감을 주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겸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큰 상처를 입을 사람이 서연임을 이해했다. 자신 같은 사람은 무시당하는 데 익숙했지만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단 하나의 소문만으로도 이미 위태로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서연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이 항상 자신의 발걸음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거리를 두었고 누구에게도 빌미를 주지 않았다. 그 거리감이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덕분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선명해졌다. 피해가는 길, 적절한 순간의 멈춤, 가지런히 놓인 책 한 권. 한 번은 비가 내려 돌바닥이 미끄러웠다. 서연이 서두르다 발을 헛디뎠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이겸이 반사적으로 다가갔으나 몇 걸음 못 가 멈춰 섰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지 않고 곁에 떨어진 수건을 집어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내려놓은 뒤 뒤로 물러났다. 서연은 스스로 일어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겸은 비가 올 때마다 그 길을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 감정을 한 번도 이름 붙여 부른 적이 없었다. 그것이 존재함을 인정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길게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똑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허용된 경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경계를 참아 넘지 못하는 망설임 속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감정이 고요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오후 이겸은 옛 서재에서 대청으로 책을 옮기라는 심부름을 받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늘 보던 책은 원래 자리에 없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본 뒤 책더미를 내려놓았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그를 지나칠 때 걸음을 늦추었고 평소에도 작았던 말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다가와도 길을 비키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그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다. 이겸은 묻지도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일을 더 조심스럽게 처리했고 뒷마당에 나타나는 횟수를 줄였으며 익숙한 길을 피해 다녔다. 서연 역시 변화를 감지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나갔을 때 근처에 서 있던 두 여인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속삭임은 이전보다 숨김없이 다시 흘러나왔다. 말소리가 또렷이 들리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겸과 그녀 사이의 거리는 원래도 분명했으나 이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익숙하고 소소했던 흔적들도 사라졌다. 책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늦은 밤 옛 서재의 등불도 켜지지 않았다. 이번의 침묵에는 더 이상 안도감이 서려 있지 않았다. 어느 저녁 이겸은 대청으로 불려갔다. 손님은 없었고 가문의 어른들 몇몇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에게 자리를 권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 어른이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근래 들어 네가 뒷마당을 자주 드나든다지. 이겸이 고개를 숙였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일이라? 상대가 높지 않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냐? 이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결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서연 또한 불려갔다.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질문들은 마치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하나하나 치밀하게 던져졌다. 집안 사람 중에 아는 자가 있느냐? 뒷마당에 너무 오래 머문 적이 있느냐? 내 처지를 알고 있느냐? 서연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였으나 떨지는 않았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이 짧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이 더 이상 자신의 손을 떠났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이후 이겸은 뒷마당 근처의 일을 맡지 못하게 되었다. 서연 또한 그 구역에 머무는 것이 금지되었다. 우연히 교차하던 모든 길은 끊어졌다. 공개적인 단죄도 당장 내려진 결정도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시선이 닿기 시작하고 질문이 던져진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가 되었다. 개별적인 신문이 끝난 뒤 일은 예상만큼 소란스럽게 흘러가지 않았다. 즉각적인 처분이 공표되지도 않았고 누구도 공개적으로 호통을 치거나 벌을 주지 않았다. 대신 은밀하고도 느릿하게, 그러나 반항할 틈이라곤 전혀 주지 않는 철저한 배제가 시작되었다. 서희겸은 바깥 창고에서 일하도록 배치되었다. 일은 더 고되었고 시간은 길어졌으나 누구도 그것을 형벌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저 편의를 위한 재배치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뒷마당을 지나갈 수 없었고 서연이 머물던 거처 근처로 발걸음을 옮길 명분조차 사라졌다. 누구도 그에게 결정된 바를 직접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겸은 알 수 있었다. 자신 같은 자가 눈에 띄는 모든 곳에서 격리되었다는 것은 곧 숨겨져야 할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반면 서연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력을 가진 이들 앞에 불려갔다. 방은 넓지 않았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고함을 치는 이도,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이도 없었다. 모든 말은 지극히 정중하고 절제되어 있어 마치 꼭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처럼 보였다. 내 처지를 너도 잘 알 것이다. 한이가 말했다. 소문이 계속 퍼지게 둔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너뿐만이 아니니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답하지 않았다. 다른 이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가문에서 너를 위해 길을 하나 생각했다. 길이라는 단어는 아주 가볍게 뱉어졌으나 서연은 그것이 선택지가 아님을 직감했다. 너는 아직 젊지 않으냐? 그가 계속했다. 적당한 곳에 제가하여 시집을 간다면 지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줄 수도 있다. 서연은 손을 살며시 움켜쥐었다. 여기서 적당한 곳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혼인이 아니라 은폐를 위한 정략이었다. 명분이 필요한 사내와 세간의 시선에서 사라져야 할 여인의 결탁일 뿐이었다. 만약 네가 원치 않는다면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하다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은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벼랑 끝으로 밀려났음을 깨달았다. 어느 방향을 택하든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다. 물러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자 서연은 아주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긴 복도를 따라 바람이 가볍게 불어왔으나 전혀 시원하지 않았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그것은 앞날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와도 같았다. 같은 시각 이겸 역시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설명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모든 일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는 단지 피하는 시선, 차단된 통로, 멀리 밀려난 일터 같은 변화를 통해 상황을 짐작할 뿐이었다. 어느 저녁 그는 창고 뒤편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그 일은 어찌 되었나? 물어 무얼 하나? 그런 여인은 진작에 치워버리지 않으면 화근이 되는 법일세. 이겸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말들이 자신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에게는 끼어들 권리가 없었다. 이름 없는 자에게는 누군가를 지킬 자격 또한 주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이겸은 잠들지 못했다. 서연 역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다 타버린 기름등잔 옆에 앉아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놓여 있었다. 하나는 정해진 혼처를 받아들여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 끝이 어디인지 명확한 길이었다. 그녀는 이겸을 떠올렸다. 그가 자신을 구해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불가능함을 그녀도 알았다. 다만 그녀는 항상 적절한 곳에서 멈추던 그의 시선과 닿기 전에 거두던 손길, 그리고 한 번도 넘지 않았던 그 거리감을 생각했다. 결코 넘지 않았기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더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사람을 시켜 바깥 창고로 작은 보따리를 보냈다. 서신도 정갈도 없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감싼 책 한 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일과가 끝날 무렵 보따리를 건네받은 이겸은 그것이 낯익은 책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책장은 아주 말끔하게 수선되어 찢어진 흔적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적막한 창고 안에서 이겸은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타인이 누군가를 대신해 선택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 반항할 수 있는 모든 길은 이미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한 사람만이 막다른 길로 내몰린 것이 아님을 말이다. 서이겸의 반항은 말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누구에게 묻지도 애걸하지도 않았다. 그의 처지에서 내뱉는 모든 말은 타인을 공격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이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택했으나 그것은 이전과 같은 굴종이 아니었다. 서연이 돌려보낸 책을 그는 아주 깊숙이 갈무리했다. 창고에 두지도 몸에 지니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곳에 그 책을 숨겼고 그간 여러 날 밤에 걸쳐 필사해 두었던 낱장들을 그 곁에 두었다. 문장들은 새로울 것이 없었으나 그것들을 배치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다. 이겸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류를 옮길 때는 인장을 유심히 살폈고 회의실을 청소할 때는 문서들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 무엇 하나 가져오지 않았으나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을 반복했다. 남들이 무의미하게 여기는 곳에서 이겸은 질서를 보았다. 명예에 관한 규율, 가문의 훈계, 그리고 한 여인을 처단할 때 인용되는 경전의 구절들, 그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득이 될 때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불편함이 생길 때는 아주 깔끔하게 무시된다는 점이었다. 이겸은 그것들을 부정하려 들지 않았다. 다만 그것들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어디가 잘못 쓰였는지를 선명히 드러냈을 뿐이었다. 서연 역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지도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그 마지막 나날 동안 그녀는 아주 고요하게 지냈다. 짐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종이들을 태웠으며 오직 자신이 얼마나 법대 맞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겼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을 가감없이 기록했다. 마치 훗날 누군가 읽어주기를 바라는 전말서를 쓰듯 담담히 적어 내려갔다.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다. 그러나 이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비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에게는 결정적인 시점이 필요했고 그것을 읽어줄 적절한 인물이 필요했다. 어느 저녁 대청 인근의 작은 방으로 서류를 옮기라는 명을 받았을 때 이겸은 기다리던 기회를 포착했다. 외부인은 배제된 채 결정권을 가진 이들만 모인 은밀한 자리였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지시받은 자리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 서류 뭉치 안에는 익숙한 인용구들이 평소와 다른 순서로 재배열되어 있었다. 누군가를 단죄할 때 쓰였던 구절들이 정작 그들이 묵과했던 조건들 바로 옆에 나란히 놓였다. 직접적인 고발은 없었다. 작성자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절제되고 냉정한 어조로 기록된 문서일 뿐이었다. 마지막 부분에 이겸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그저 평소 강론 때 자주 쓰이던 아주 짧은 문구 하나를 옮겨 적었을 뿐이다. 같은 시각 서연 또한 남겨야 할 것들을 마무리했다. 거기에는 호소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사실들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것을 읽는다면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다. 그 반항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누구의 이름도 불리지 않았고 누구도 즉각 단죄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서들이 놓인 순간부터 모든 일은 더 이상 결정권을 쥔 자들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게 되었다. 이겸은 잘 알고 있었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 남은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 후로 한서연은 더 이상 불려가지 않았다. 그녀 앞에 놓였던 두 갈래 길에 대해 누구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으나 서연은 그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았다. 한 길은 미리 정해진 혼처로 떠나 다른 이름으로 살며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삶이었고, 다른 한 길은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나 그 끝이 어디인지 모두가 아는 길이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고 시간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 나날 동안 그녀의 삶은 지극히 평온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작은 방을 쓸고 오래된 옷가지들을 깨끗이 빨았다. 매일 하던 일과 다를 바 없었으나 모든 것이 어느 때보다 정갈하게 정리되었다. 마치 뒤에 그 어떤 흐트러짐도 남기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녀를 본 누군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시 잘 생각해보게.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아주 낮게 대답했다.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는 이도, 그 답을 기다리는 이도 없었다. 밤이 깊으면 그녀는 등불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정성껏 접어둔 종이 더미를 비추었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다시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애원도 고발도 아니었다. 단지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간 기록일 뿐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서연은 종이들을 접어 얇은 끈으로 묶었다. 그리고 누군가 발견할 것임을 확신하는 정해진 장소에 그것들을 두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불어왔다. 서연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지나온 날들을 떠올렸으나 미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 미래가 더 이상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해진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마지막 남은 선택권마저 잃게 될 것임을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었다. 떠나기 전 서연은 작은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가져가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겨야 할 것은 이미 충분히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비명도 혼란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살아온 지난 시간처럼 조용하고 담담한 끝이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으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전과 판이했다. 누구도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고 조롱 섞인 웃음을 짓는 이도 없었다. 의심 가득하던 시선들은 이제 외면으로 바뀌었다. 서희겸은 해가 질 무렵에야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적막한 창고 안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는 여전히 낯익은 그 책이 들려 있었고 책장은 말끔히 수선되어 있었다. 그는 책을 펼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이겸은 깨달았다. 서연의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마지막 것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누구에게도 돌아갈 길은 남아있지 않았다. 한서연의 죽음 이후에도 모든 것이 즉각 변하지는 않았다. 소란스러운 조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처음 며칠간 사람들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마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높이면 언급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리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내 문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은밀한 회의 자리에 문서 뭉치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지런히 놓였다는 사실만이 전해질 뿐이었다. 누군가를 단죄할 때 쓰였던 구절들이, 정작 그들이 묵과했던 조건들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직접적인 비난도 거친 문장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대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방 안에는 오랫동안 정막이 흘렀다. 누군가 반박할 구석을 찾으려는 듯 천천히 장을 넘겼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침묵은 더 길어졌다. 법도라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로 변해버렸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다른 기록들이 덧붙여져 있었다. 이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 날짜들, 그리고 세세한 정황들이었다. 그 글 아래에 이름을 남긴 이는 없었으나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한서연의 명예는 요란한 선포를 통해 하사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판단하는 데 쓰였던 잣대들이 처음부터 근거가 부족했음을 고요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되찾아졌다. 사과하는 이는 없었으나 예전의 말을 다시 입에 담는 이도 없었다. 재갈을 압박하거나 적당한 길을 제시하던 이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변죽을 울리던 소문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서희겸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단지 어느 날부터인가 한서연의 이름이 다른 방식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만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속삭임도 회피도 없었다. 그저 의구심 어린 시선 없이 온당하게 불리는 이름이 되었을 뿐이었다.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일이 모두 가라앉은 뒤에도 서희겸은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이어갔다. 그는 어떤 결말을 듣기 위해 불려가지도 않았고 진실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었는지 통보받지도 못했다. 족보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자에게 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애초에 그리 큰 의미가 없었다. 이겸은 여전히 바깥 창고에서 일했고 일은 더 가벼워지지도 무거워지지도 않았으며 매일은 똑같이 규칙적이고도 고요하게 흘러갔다. 단 한 가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이상 그 누구도 한서연을 예전에 불미스러운 명칭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언급할 때면 목소리는 한층 정중해졌고 속삭임도 비아냥도 없이 그저 존재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 담담해졌다. 이 사회에서 그것은 실로 거대한 변화였다. 어느 오후 이겸은 서류를 전달하러 대청으로 불려갔다. 커다란 탁자 옆을 지나던 찰나 그는 펼쳐져 있는 족보를 언뜻 보게 되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으나 그 짧은 순간 이겸은 한서연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올바르게 기록된 것을 보았다. 덧붙여진 주석도 구구절절한 설명도 없이 그저 제자리를 찾은 이름일 뿐이었다. 이겸은 오래 멈춰 서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일을 마친 뒤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날 밤 적막한 창고 안에서 그는 익숙한 책을 펼쳤다. 아주 오래전 정성스레 수선되었던 페이지를 펼쳐둔 채 그는 읽지도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모든 것은 예전처럼 흘러갔다. 공개적으로 처벌받은 이도 칭송받은 이도 없었다. 다만 너무 늦게 확인된 사실 하나만이 남았을 뿐이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한 인간으로 살았음을 인정받는다는 사실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서희겸이 간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